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20일 토요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로 우리가 또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까요? 네,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 자체가 우리 인생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네, 매일 같은 길을 운전하는데도 네. 매일 조금씩 다르고 또 상황과 날씨의 영향을 꽤 많이 받고 네. 또 내가 아무리 운전을 안전하게 잘한다 해도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고 예, 잘하지만 방심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실수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인생이고 운전이 곧 인생이고 운전이 곧 인생이고 네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 그러네요. 네, 또 어떤 날은 신호가 도와줘서 아싸 했다가 또 어떤 날은 신호조차 도와주지 않는 네, 그런 그쵸. 울적한 날도 만납니다. 운전이 아주 단순한 행위 같아도 우리 삶이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 운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와, 네. 나 그 생각 못 해봤는데 오늘 박사님 얘기 듣고 있으니까 맞네. 네. 그랬구나 그런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이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도 네. 운전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시면 들으시잖아요. 많으시죠. 네, 네. 네, 그렇더라고요. 예, 운전을 해보면은 안 보이던 것들이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경우에 따라서 또 운전자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하고, 그렇죠? 보행자만으로 살 때는 모르거나 못 보던 것들이 운전자가 돼보면 네. 비로소 보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참 그 한 사람이 보행자일 때와 운전자일 운전자일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사고를 봐도 입장이 완전 달라지고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좀 예. 달라지거든요. 아, 저건 운전자니까 저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걸, 저건 피했을 거다 이런 걸 우리는 알게 돼요. 네. 이 보행자일 때는 또 이해가 안 되던 상황들도 운전자가 되고 보니 이해되는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저는 막히는 길을 천천히 이렇게 운전을 해서 뒷공문이 따라가다 보면 신호를 끊어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널목에서 불가피하게 멈춰 서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온전히 보행자일 때는 이런 차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지나갈 때 막 눈을 흘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운전을 해보니까 이 상황이 다 너무 이해가 돼서 그런 내가 차를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네, 맞아요. 이 운전자 지금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경험이 생각과 시선도 넓혀주는 거다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보행자였다가 첫 운전을 하게 됐을 때는 진짜 내가 이 마음은 몰랐구나 맞아요. 했던 때가 있었죠. 예. 자, 오늘은 우리의 마음 중에 운전자 또 운전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여러분? 일단 노래 들을게요. 계속 운전만
자, 마음 라디오 오늘은 운전과 관계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운전하면서 궁금해지는 심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혼잡한 시간에 운전할 때 내 차로만 유독 막히는 것 같다. 그래서 차선을 바꾸면 또 내 차로가 더 막히기 시작하고. 네.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런 심리는 제가 심리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운전하실 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차로를 바꾸면 왜 또 막혀요? 이게 그냥 착각인지 아니면 진짜 있는 어떤 심리인지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이 길이 막히는 일은 다반사인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운전하는 차로만 막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옆 차로의 차들의 운행이 더 원활해 보인다는 뜻인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대부분 좀 무리해서 차로 변경을 하죠. 아, 저기가 낫다. 절로 가야겠다. 맞아요. 예. 그래서 또 차로 변경을 하면 또 내 차로가 또 막히기 시작해요. 예, 옆에 차로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건 운전자의 시각적인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심리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시각적인 특성. 네, 우리는 운전을 할 때 주로 전방 주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옆을 볼 필요가 별로 없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이 운전 시간의 90% 이상을 전방 주시만 합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시야 전방에 존재하는 자극은 주행 차로와 옆 차로가 전부거든요. 네. 다른 건 없어요. 네네네. 그런데 길이 막힐 때 운전자들은 전방을 주시한 채 주행할 때보다 옆 차로의 차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야가 넓어지죠.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옆 차로가 가는 거에 보고 있는데 쓴다고 합니다. 좀 많이 본다는 거죠. 평소보다. 네,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과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많은 시간을 옆쪽에 보게 되는구나. 네. 길이 예,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 길이 안 막힐 때는 안 보다가 막힐 때 보기 시작하니까 주의가 뚫리기 시작하는 거고 이 주의를 기울이면 자세히 살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옆 차로가 잘 빠지는 것처럼만 보이는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손실 혐오 현상으로도 설명을 하는데요. 네. 인간은 자신이 얻은 이익보다 손해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게 맞아. 된다고 해요. 얻는 기쁨보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아픔이 훨씬 크다는 건데 정체 상황에서 운전자가 자신이 빨리 와서 이득을 본 시간보다 늦어져서 손해본 시간을 계산하는 것에 훨씬 더 집착하게 되고 머리를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주의는 자신이 손해본 시간에 쏠려 있으니까 손해본 시간은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인식되어 버리는 거고요. 네. 그에 반해서 내가 조금 더 빨리 갔던 시간은 이미 잊어버리고 희미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꼭 손해를 보고 있고 내가 선 차로는 늦는 것 같고 옆 차로는 빠지는 것 같고 이런 착각의 심리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착각이 맞긴 맞네요. 네, 착각이죠. 손실 혐오 현상. 왜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출국할 때나 입국할 때도 그 느낌 있잖아요. 네. 이 줄이 빠른 거, 내 옆줄이 더 빠른 것 같은데. 항상 줄 잘못 서는 것 같죠. 저쪽 가면 이쪽이 더 빠른 것 같아. 내가 잘못 썼나? 이게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이군요. 네, 또 옆줄은 내가 선 줄이 빨리 빠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자, 이쯤에서 퀴즈 하나 주실까요? 네, 퀴즈 나갑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나이와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고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경우 65세 미만은 이것 주기입니다.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고요. 65세 미만은 2연도 주기인데요. 65세 미만은 몇 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할까요? 네, 보기 드릴게요. 네. 1번 10년, 2번 50년. 자, 운전면허 갱신 주기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이에요. 그럼 65세 미만 보통 몇 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될까요? 보기 한 번 더 주실래요? 네, 1번 10년, 2번 50년. 난 할 때가 됐나? 그거 체크를 안 해봤는데. 자, 여러분, 제 갱신 주기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보기까지 내주셔가지고 아주 쉽게 맞추셨을 거예요. 운전면허 갱신 주기 65세 미만은 몇 년 주기입니까? 정답은요, 선생님? 네, 10년 주기죠. 50년 주기는 좀 너무했죠. 10년 주기로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네, 보기도 너무 쉽게 내주셔가지고 자, 65세 미만은 10년 주기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셨죠? 잘 맞춰주셨고요. 오늘은 우리 운전 심리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손실 혐오 현상 재밌네요. 그죠? 4부에도 함께해요. 네, 이건 박사와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운전에 대한 얘기했어요. 마음 라디오에서 운전을 다룰 것이다 생각을 못했었는데 거기에서 또 우리의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네요. 그럼 우리 내 차로는 지금 막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잘하게 된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차로를 변경하면 더 빠를 거라는 예상은 착각인 거죠? 뭐 차로를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건 선택에 달린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걸 실제로 알아본 실험이 있기는 해요. 그래요? 네, 궁금하네요. 되게 재밌습니다. 네, 네. 이 실험은요. 같은 시간 같은 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두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출퇴근 운전 시간은 편도로 평균 60분, 1시간 거리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운전자 중 한 명은 최대한 차로를 바꾸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 미션이었고 네, 샥샥샥샥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다른 한 명은 가능한 차로를 바꾸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네. 실험 결과를 보면 차로를 바꾸면서 운전한 운전자가 안 바꾸고 운전한 운전자보다 도착 시간이 실제로 한 4분 정도 빨랐다고 합니다. 빠르긴 빨랐네요. 네. 차로 변경 없이 운전한 운전자는 60분이 걸렸고 차로 변경을 하면서 운전한 운전자는 56분이 걸렸다는 거죠. 네. 그런데 두 운전자의 스트레스 지수와 피로도를 측정을 했더니 차로를 바꿔가면서 운전한 운전자가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해서 훨씬 스트레스도 크게 받았고 네. 많이 피곤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4분 빨랐다는 결과가 주는 대가가 좀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지는 네.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주로 안 바꾸는 그러시구나. 편인 것 같아요. 보면 네. 바쁘지 않으면 거기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제가 네. 네. 이쪽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야 된다는 건데 보통 운전을 할 때만 또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는 네, 분들이 맞아요,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앞에 차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든다는 분도 계시고 갑갑하다 하시더라고요. 갑갑하다고 맞아요. 하시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 게 운전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원래 예상 도착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진짜 빨리 가야겠다 해도 그만큼 차이 저는 4분도 차이 안 나고 한 2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2분이면 많이 줄이신 거 아닌가요? 안 늘어났으면 다행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내비게이션으로 봤을 때 제가 빨리 가고자 마음 먹고 차를 좀 변경하면서 갔을 때랑 그냥 갔을 때랑 차이가 그다지 많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별로 없습니다. 무리한 차로 변경은 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운전은 항상 안전 운전해야 하고요. 급히 운전하는 차 보고 우리는 농담하잖아요. 저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운전을 잘한다는 건
뭐랄까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안전운전을 한다. 예, 그걸 우리가 늘 염두해야 합니다. 네. 운전 능력이라는 건 한 번 배워두면 잊어버리지 않는 능력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거든요. 예, 자전거 탈 줄 아는 능력이나 수영할 줄 아는 능력처럼 운전 능력도 쉽게 잊히지 않는 능력은 맞습니다. 네. 심리학에서 이런 능력을 절차기억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데요. 네. 이 드라마를 봐도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사람도 기억 못하고 어릴 때 추억들을 모두 잊어버려도 운동 능력들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능력, 운전 실력 이런 것은 그대로거든요. 이게 몸이 기억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맞아. 몸이 예. 기억한다. 예. 이건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두뇌 영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하는 두뇌 영역이랑 운전할 줄 아는 능력을 기억하는 두뇌 영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고로 기억 상실이 오는 건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뇌 영역을 다친 경우가 되는 거고 운전 능력과 같은 몸이 기억하는 기억은 우리 뇌의 영역들 중에서도 좀 안쪽에 이 네. 본능에 해당하는 그런 부위가 담당을 해요. 네. 그래서 좀처럼 잘 잊어버리지 않고 쉽게 없어지지 않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몸이 기억한다. 네. 근데 운전이 좀 능숙해지면 오히려 좀 방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잖아요. 능숙해지면 방심하게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운전자 잘못으로 인한 사고는 아이러니하게도 초보일 때가 아니라 운전한 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어가는 때라고 하거든요. 요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그러죠. 네, 이건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네. 그때야말로 조심해야 하는 때인데 1년 정도 운전을 하면 어떻습니까? 운전도 되게 익숙해지고 무엇보다 본인이 자신이 운전을 좀 하는 줄 착각하게 되는 간이 커질 때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요. 놀랍게도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운전 경력 3개월에서 1년 이내 20대 남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사고 난다는 거죠. 네. 운전은 초보일 때건 20년이건 30년 했건 간에 조심해서 안전운전 해야 하는 건 늘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신호를 놓치고 속도를 줄이는 거 까먹고 그럴수록 돌발 상황에 대처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죠. 심지어 낯선 길 운전보다 익숙한 길 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 낯선 길이 익숙한 길보다 더 위험하다. 네. 아, 그런 말이 또 있어요? 네. 이 운전자는 반복적인 주행으로 인해서 도로 상황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들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에 능숙할수록 방심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가 되게 늘 가는 길을 가다가 사고 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낯선 길일 때는 어떻습니까? 긴장하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주의를 기울이죠. 네. 그래서 사고가 별로 안 난다는 뜻이고요. 초보일 때 사고 안 난다는 뜻과 똑같아요. 초보는 사고를 내면 무슨 사고를 내냐면 주차할 때 사고를 내요. 그렇죠. 주차할 때. 주행할 때 사고 절대 안 냅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속도도 못 높이고, 못 내피죠. 예, 네. 깜빡이를 너무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못 내고요. 네. 이 안정감으로 인한 방심이 가장 큰 사고의 이유가 된다고 하니까요. 운전자는 이미 잘 아는 길이라는 생각에 실제보다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방심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죠. 익숙한 환경에서는 변화를 인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대처가 어려워져 버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운전하는 길이더라도요. 항상 낯선 길인 듯 긴장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운전 하시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아직 어리다는 말 그 말이 전부 나냐 너를 기다린 지금까지 참았던 나지만 나 혼자 겪어야 할 아픔을 나누지 못하고 돌아서야 하는 내가 더 미워 울었었어 만날 때마다 느낀 슬픈 얼굴 보며 함께
나를 더 슬프게 했어. 차라리 네, 코너 속의 코너,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 반가운 이야기. 오늘은 어떤 얘기일까요? 네, 오늘은 재밌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초보일 때 이 책을 소개받았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아. 그러다가 운전을 좀 하게 되고 나서 네. 다시 읽었더니 더 웃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손화신이라는 작가의 이럴 줄 알았으면 말이나 타고 다닐 걸이라는 책입니다. 진짜 운전에 대한 책인가 보다. 네, 운전에 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엮은 에세이고요. 네. 저자가 초보 운전 시절부터 겪게 된 다른 사람의 호의, 즐거움, 상처, 후회의 기록들이 담겨 있고요. 도로 위의 인간관계에서 얻은 통찰이 담겨 있어서 아, 작가는 운전을 하면서도 저런 걸 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운전 고수는 물론이고 아직 운전을 해야 되는데 시작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께서 보시고 위로와 공감과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서 소개해드리고 싶어 들고 왔습니다. 많이 웃으셨다는 거 보니까 꼭 이 주제 운전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왜 재미난 에세이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각하거나 좀 깊이 있는 에세이 말고 하하 웃으면서 가볍게. 일상을 공감할 수 있는 에세이도 한 번씩 보면 좋더라고요. 네, 문장도 짤막짤막하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통찰이 좋아서 네. 저는 이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요. 책 속에 인상적인 문장을 문장이라기보다 문단인데요. 네. 문단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핸들을 잡고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나는 운전만 배운 게 아니라 인생도 배워가고 있다는 걸 종종 깨닫는다. 특히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터득해 가고 있다. 이를테면 매너 없는 차가 내 앞에서 날뛰어도 경적을 울리지 않는 관용 같은 것들 말이다. 주제적으로 나 자신을 가고 싶은 곳에 데려다 놓을 때면 나라는 삶의 범위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넓어진 것을 느낀다. 온갖 위험한 가능성에 노출된 것이 삶이지만 그럼에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럼에도 우리는 운전을 한다. 재밌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내가 그 운전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네, 운전에 대한 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저는 20몇 살쯤 돼서 이제 남자친구도 사귈 거고 하니까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남자친구가 운전을 하면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꼭 타봐라. 네, 그래서 돌발 상황이나 양보해서 비켜야 되는 상황이나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 잘 보라는 그쵸. 거예요. 그때 본심이 보일 수 있다라고 맞아. 하는데 본능적으로 움직이니까. 네, 뭐 욕을 한다든지 예. 못 참는다든지 이런 성향이 있는지를 잘 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안 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운전을 하니까 제가 욕쟁이가 되는 어떤 상황들로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죠? 예, 한번 보게 되기는 해요. 자, 이럴 줄 알았으면 말이나 타고 다닐 걸. 제목부터가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사실 영상에 워낙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글과 좀 거리가 멀어졌을 때 네. 그때 글과 한번 친해져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 에세이가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추천할게요. 오늘 또 운전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주 기대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끝곡은 리아도 검정치마의 Fly 들을 거고요. 저는 내일 또 올게요. 구성아 민정 연출 최인 난초 김아라였어요. my place, but more than I can swallow. I don't wanna win. She can keep